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계리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일단은 그 우편상식 금융상식 파트에서 이제 정오표가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확정 공고 나온 공고문에 같이 껴서 나왔는데 혹여라도 이게 못 챙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요 내용은 이 페이지 언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공표한 학습 자료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인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듀피디든 혹은 다른 학원에서 이제 별도의 교재를 구매했다라고 하는 분은 페이지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정이라기보다는 정오표예요, 정오표. 말 그대로 이제 이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우정사업 본부 측에서 실수한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4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편 상식.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 일단은 국내 특급에 해당하는 애에서 취급 조건에 통상 우편물의 취급 제한 중량은 30kg이고 소포 우편물의 취급 제한 중량은 20kg이다. 요거는 말 그대로 오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문의가 있었겠지.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요게 우편 업무에 대한 규정 2022년 3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통상 우편물의 취급 제한 중량은 30kg이고 소포 우편물의 취급 제한 중량은 20kg이다. 요거 변경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혹여라도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했다면은 이게 맞는 거구나.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국내 특급 취급 지역이라고 있어요. 국내 특급 취급 지역 5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내용을 좀 보자면은 지방 도시 지역에서 지역 내로 가는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요게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은 지방 도시 상호 간의 지역 내로 가는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만 뭐뭐뭐 제한한다. 요 부분이 있죠. 요걸 통째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지. 행정자치부의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 특급 우편 취급 지역 중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 복합 형태 시 읍면 지역은 배달이 불가능하며 취급을 제한한다를 굳이 암기하셨던 분들 혹은 앞으로 암기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건 이제 삭제니까 요 부분 파트를 그냥 제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5페이지에 이 모사 전송 팩스죠. 우편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서 개념을 요런 파트로 조금 복잡하게 내용이 나왔는데 간편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팩시밀리 이하 팩스라 함을 수단으로 통신물을 전송하는 서비스 라고 하는 걸로 뭐 내용이 나왔으니까 팩스 우편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3페이지 다량 우편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번은 감액 대상물의 우편물이 있고 요거 2번은 감액 대상 우편물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감액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용이 삭제된 게 어디까지 삭제가 됐냐면 규격이 같은까지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규격이 같고로 끊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쏙 밑으로 빠졌어. 어디로 빠졌냐면 이 점이 오타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있으면 2가 있겠지. 그 2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혹은 학습 자료, 우정사업본부 거 다운받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2번이 우편 요금 감액 요건인데 거기에 갇혀 접수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의 일반 우편물으로 그냥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바뀌었으니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액 대상 우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2번에 해당하는 요 우편 요금 감액 요건에 대한 내용이 조금 중요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84페이지라 상품 광고 우편물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도 요 비슷한 내용도 좀 있죠. 상품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여기까지 끊어. 상품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그죠? 자,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중량이 없어져 버렸어. 맞습니까? 중량이 없어져 버렸어. 종류와 규격이 같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우편 요금, 이게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다는 거지. 우편 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 일반 우편물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개정이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타를 썼다. 오탈자가 있다.
요거에 대한 정오표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상식 파트에 가면 63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이 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정사업본부에서 공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랑 페이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은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도 넣고 뭣도 넣고 기출문제도 넣고 교수님의 뭣도 넣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다를 거예요. 자, 2번 판매 제한 내용 20장 이하는 자유 판매점 이상을 요구할 때는 이게 조금 모호하다라고 하는 문의가 좀 안 그래도 있었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20장 이하를 자유 판매하고 판매 제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하예요, 이하. 그죠? 그리고 초과 판매를, 그러니까 딱 20장을 원할 때는 어떻게 게 맞는 겁니까? 이하고 이건 이상이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초과를 넣었어요. 20장 초과 판매를 요구할 때는. 그럼 20장까지는 어떤다는 거야? 자유 판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96페이지 6번 국제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 표에 대한 내용에서 여기에서 지연 배달의 경우가 아니라 지연 배달이 이미 됐기 때문에 지연 배달이 된 경우로 바뀌었죠. 요건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우편 상식 우편 물류 파트에서 7페이지입니다. 자, 다 우편물의 수수에서 우편물을, 자, 이건 단순 오타죠. 우편물은 우편자가 삭제됐을 거야. 그렇지. 삭제됐죠. 그냥 우편물을 인수인계할 때는 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 오타니까 아마 이제 그 내용을 좀 봤을 때도 일반 서점에서 그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책에서 이거 오타네 하고 아마 알아서 지었을 거야. 자, 그리고 예금 상식 들어갑니다. 자, 2페이지. 자, 요것도 되게 재밌는데, 자, 2페이지 예금 상식에서 국민 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연결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자, 뭐가 바뀌었냐면, 자,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도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는데, 가게는 기업으로부터 이 표상으로만 보자면 임금과 지대 이자를 준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기업은 가게한테 뭘 준다고 되어 있어요? 노동, 토지, 자본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화살표가 이게 반대로 됐다 이거야. 반대로 말하면 가게는 기업에게 노동, 토지, 자본을 주고, 그죠? 뭘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기업은 가게에게 임금지대 이자를 준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 화살표가 잘못됐다라는 오타예요. 보면서도 공부하시면서 이상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보험 상식 편입니다. 40에서 41페이지 이게 엮여져 있을 거예요. 자, 6-2-3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파트에서, 자,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종합소득자가 과세 기간 중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가로 열고 400만 원 한도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수정이 됐냐면, 개정 아니에요. 이게 원래 맞는 거야. 자, 종합소득자가 과세 기간 중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얼마? 600만 원 한도의 12% 세액 공제. 가로 열고 종합소득 금액의 4,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금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액 세액에 힘들어 에서 공제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수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치 자체를 틀리게 하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나중에 자기네들이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공고를 내면서 정오표에 대한 내용도 기준점을 드렸기 때문에 못 챙긴 건 수험생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뀐 금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 챙겨 보셔야 돼요. 4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2천만 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뀌었다? 요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공제율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보면 공제율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가 됐죠. 지방소득세 미포함으로 나왔습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236페이지 3-4번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 야, 이런 거 좋아. 좋아. 자, 여기 보면 추가 납입 보험료 한도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한도액이냐? 추가 납입 보험료 한도액이면은 요게 납입 한도액이라고 문구가 들어갔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해 소지를 없애고자 넣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249페이지 5-3번에 연금저축보험 관련 세제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것도 수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여기 보면 연간저축, 연간납입보험료라고 하고 600만 원 한도에 12% 세액 공제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좀 추가가 됐어요. 600만 원 한도에 12% 세액 공제까지 있고 가로가 조금 뒤로 빠지면서 종합소득금액. 자, 여기 보면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로가 있었어. 이렇게 가로가. 그리고 가로가 하나, 둘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아니 여기도 가로가 있고, 그죠? 왜 이렇게 가로가 많습니까? 이 가로 자체가 오타인 거야, 오타. 큰 내용은 아니야, 그죠? 지금 보니까 수치는 아니네요. 그냥 소가로만 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장이 있었던 건 요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탈자 관련된 그 정오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학습 자료로 혼자 독학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시중에 있는 책을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파트.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십시오.